안녕하십니까. 책코치 채널의 박상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면 도서관에서는 빅6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빅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빅6는 정보 문제 해결의 6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빅6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종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모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빅6의 6단계를 보여줍니다. 1단계 과제 정의 단계를 보여주고요. 과제 정의 단계에서는 과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단계 정보 탐색 전략에서는 모든 가능한 정보원을 검토하고 최적의 정보원을 선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정보원 위치 파악을 하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찾습니다. 4단계에서는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려냅니다. 5단계인 종합입니다.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를 제시합니다. 6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평가입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효과성, 과정을 평가하는 효율성, 이런 형태로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빅6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빅6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사례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문제를 이해,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전략은 문제에 대해 대답할 질문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밑에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고장난 세탁기를 대체할 새 세탁기 구입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빅6의 단계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이 1단계에서는 일단 주어진 문제를 분해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분해해서 생각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어떤 과제를 받거나 했을 때는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방법, 또 시간 일시, 이런 것들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분해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의 단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걸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질문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주제에 대해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측면을 생각한 다음 질문으로 작성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보 탐색 전략이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원을 생각해보고 최상의 정보원을 선택합니다. 주요 질문은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전략은 인쇄물, 온라인 주변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원 목록을 생각해보고 가용성 및 콘텐츠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정보원의 정확성, 용이성 및 완전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쇄물 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검색 또는 영상 또는 주변인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모두 다 이곳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정보원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와 전문 보고서는 권위와 정확성이 높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자 리뷰, 통용성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전제품 매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얻고 설치 및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모델을 검색을 하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스펙이나 가격을 비교한 후에
후에 실제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까지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정보를 찾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모으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정보 위치를 파악 및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정보를 찾고 정보 안에 특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 실제 정보를 찾고 그 정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질문은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전략은 검색 목록을 사용하고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웹 검색을 수행하고 훑어보기 및 검색을 사용하여 출처 내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검색어, 저는 세탁기 추천, 드럼 세탁기 후기, 세탁기 가격 이런 것들을 초기 검색어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삼성 비스포크, LG 트롬, 세탁기 내구성, 일체형 세탁기 등과 같이 검색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및 정보 찾기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세탁기 모델 추천과 같은 키워드를 매장 전문가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장 유용한 출처를 기록하고 메모해서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각각 제목과 출처, URL 위치, 페이지 세부사항 등 어느 곳에 정보가 있는지를 메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이제 4단계 정보 활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 단계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 놓았는데요. 이 정보를 읽고 듣고 보고 해서 출처에 있는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요 질문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출처에 어떤 정보가 유용합니까? 전략은 정보를 읽고 보고 듣고 자신만의 단어를 사용하여 노트 필기를 합니다. 키워드, 주요 아이디어, 구문만 적고 전체 문장을 복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곳에서는 메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단어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 적을 때는 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메모 예시에 따라서 메모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단계 종합이라는 단계입니다. 정보를 구성하고 제시해 봅니다. 주요 질문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전략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요, 요점 목록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초안의 작성을 시작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종합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앞에서 모았던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핵심 요약을 하거나 또는 장단점, 비교표를 만든다든지 최종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일종의 누군가에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로 생성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의 형태가 지금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를 대체를 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어떤 과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PPT라든지 또는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 검색할 때에는 2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각각 단계가 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도서관에 갈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을 검색할지 또는 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가지고 책을 검색을 하고 실제 도서관에 가서 대출하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계가 구분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빅6 자체가 단계가 이렇게 붙어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각각 단계가 시간차를 가지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는 평가 단계입니다. 저희가 결과물, 효용성을 판단하고 과정 효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과정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 발표뿐 아니라 보고 있는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진행하면서 수행 중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첫 번째 항목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질문은 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략은 문제 해결 1단계에서 정의한 작업과 비교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결과 평가는 효과성입니다.
2단계로는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평가하는데요. 제가 효율적으로 이 과정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찰 단계입니다. 내가 잘한 점은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딜러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다르게 할 점. 1단계에서 예산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여 2단계의 시간을 절약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서 다음에는 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그 빅6의 6단계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각 단계의 자유도가 높다 보니 학생들에게 지도하시거나 하실 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길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6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